안녕하세요. 대운세상입니다. 4월은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물건을 주거나 받으면 운이 막히거나 나쁜 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거나 돈복이 새어나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혹시 지인에게 향초나 지갑, 꽃을 선물할 계획이시라면 또는 선물로 받으셨다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 모두의 대운을 위하여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남에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물건 첫 번째는 촛불이나 향초입니다. 풍수에서 촛불과 향초는 강한 에너지를 지닌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불은 강력한 기운을 상징하며 정화와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물로 주고받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촛불과 향초는 불의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운, 인간관계운, 건강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주의하게 다루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기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촛불과 향초는 타오르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물하면 받는 사람의 운세가 흔들리거나 안정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이 약한 사람에게 촛불을 선물하면 돈이 새어나가는 기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과 향초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이별이나 단절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촛불이나 향초를 선물하면 친밀한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초는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미 사용된 향초나 오래된 촛불은 이전 환경의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물건을 선물하면 원치 않는 부정적인 기운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향초에서 나오는 연기나 향은 공간의 기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성분이 포함된 향초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깨끗한 공기와 자연적인 기운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에 향초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건강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촛불이나 향초는 연소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물건들은 재물운을 지속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모으고 싶은 사람에게 촛불이나 향초를 선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인은 기념일 선물로 촛불을 교환했는데 그 이후로 잦은 다툼이 생기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촛불이 두 사람의 관계를 태워버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다시 관계를 회복했지만 다시는 촛불이나 향초를 선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 촛불이나 향초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사용해 공간을 정화하거나 촛불을 사용하기 전에 긍정적인 의도를 담아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촛불이나 향초는 침실이나 거실보다는 명상 공간이나 욕실처럼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특정한 의식이나 명상 시에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굳이 촛불이나 향초를 선물해야 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를 희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황금색 장식품이나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을 함께 선물하면 불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의 강한 에너지는 운세를 흔들거나 관계의 단절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촛불이나 향초를 선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3월에 갑자기 운이 나빠지거나 재물이 빠져나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풍수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에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물건 두 번째는 사용하던 지갑입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지갑은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갑의 상태와 기운이 개인의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새 지갑은 새로운 기운과 함께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반면 중고 지갑은 기존 사용자의 에너지가 남아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고 지갑은 이전 소유자의 재정 상태와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을 오염시키거나 불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풍수에서는 중고 지갑을 선물하거나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물운과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중고 지갑을 선물 받으면 그 지갑을 사용했던 사람의 재물운과 에너지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부채가 많았다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새 주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갑은 깨끗하고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돈이 잘 들어오고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이 이전 소유자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풍수에서는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이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고 지갑은 사용감이 있어 낡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이 찢어지거나 닳아있으면 재물운이 빠져나간다고 믿으며 이런 상태의 지갑을 사용하면 돈을 모으기 어렵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갑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재물운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고 지갑을 사용하면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중고 지갑을 선물하면 그들의 번영을 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에게서 고급 브랜드의 중고 지갑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가의 지갑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그 이후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돈이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갑을 바꾼 후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고 지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풍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 지갑을 사용할 때는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이나 향을 이용해 지갑을 정화하면 이전 소유자의 기운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아래에서 하루 정도 놓아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처음 사용할 때 돈을 조금 넣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빈 지갑을 사용하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중고 지갑은 풍수적으로 이전 소유자의 재물운과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선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중고 지갑을 주면 그들의 재물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돈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물건 세 번째는 드라이플라워 시든 꽃입니다. 특히 4월은 봄철이라 기운이 새롭게 피어나는 시기인데 시든 식물은 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식물과 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꽃과 식물은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공간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선한 꽃과 건강한 식물은 공간에 활력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식물이 시들거나 말라버리면 그 의미가 반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지만 시든 식물이나 드라이플라워는 죽음과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수에서는 말린 꽃이나 시든 식물을 두거나 선물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살아있는 꽃을 말려서 보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생명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생기가 중요한 개념인데 드라이플라워는 생기를 잃고 사기를 머금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공간에 배치하면 생기보다 사기가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공간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운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해야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드라이플라워는 멈춘 상태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진행 중이거나 좋은 기운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드라이플라워가 운의 흐름을 막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스러지거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이나 감정적인 거리감을 상징할 수 있어 연인이나 가족, 친구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드라이플라워를 선물하거나 집안에 장식하는 것이 사랑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인 사이에서는 드라이플라워보다는 신선한 꽃을 선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드라이플라워는 종종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들어가는 과정이 눈에 띄는 경우에는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도 무기력함이나 감정적인 불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드라이플라워는 그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꽃이 재물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이플라워는 죽은 돈 혹은 빠져나가는 돈을 의미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라이 플라워를 선물하는 것이 재물운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드라이 플라워를 배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차분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거래가 끊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풍수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드라이 플라워를 모두 치우고 생기 넘치는 화초와 신선한 꽃으로 바꾸었더니 회사 분위기가 밝아지고 새로운 계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이 플라워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배치해야 한다면 어두운 공간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밝은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간의 사기를 줄이고 기운을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 플라워가 있는 공간에서는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단순한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브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해 방향제로 활용하거나 명상 공간에 두어 정적인 기운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인테리어용으로 말린 꽃을 사무실에 두었는데 그 이후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풍수 전문가에게 상담 후 생화로 바꾸자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드라이 플라워는 아름다운 인테리어에 활용되지만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라면 관계운 건강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좋고 신선한 기운을 품고 있는 신선한 생활을 선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에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 물건 네 번째는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의 형태와 기운이 공간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칼이나 가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공격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관계를 단절시키는 기운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은 본래 자르거나 베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이별이나 끊어짐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선물로 주거나 집안에 놓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친구, 연인, 가족에게 칼을 선물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칼을 선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지며 만약 어쩔 수 없이 선물해야 할 경우 동전을 함께 주어 구매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칼은 공격성과 날카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집안에 두면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부드럽고 원만한 기운이 좋은데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이러한 흐름을 방해하고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과 같이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에 칼을 두면 가정 내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과 집안의 기운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들은 재물운을 자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칼을 선물하는 것은 돈이 끊기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피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건강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을 가까이 두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제외하고는 집안의 날카로운 도구를 불필요하게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특정 물건이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칼과 같은 도구들은 본래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사고나 다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예리한 칼을 선물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운을 해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고급 칼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고 거래처와의 계약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풍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칼을 집에서 치운 후 재물운을 높이는 소품을 배치하자 다시 좋은 기운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칼을 반드시 선물해야 하는 경우 풍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칼을 선물해야 할 경우 받는 사람이 동전을 한 개 주고 사는 형식으로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칼을 구매하는 형태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을 선물할 때는 단순한 박스 포장보다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거나 보호용 케이스에 넣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칼을 주는 이유를 미리 설명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리 도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전문가용 도구로서의 가치를 전달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는 풍수적으로 관계 단절, 부정적인 기운 증대, 재물운 저하, 건강운 악화 등의 이유로 선물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중요한 관계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대신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4월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물건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풍수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도 우리의 운세와 에너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운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물건을 선물 받고 난 후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또한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하셔서 모두 대박 터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운세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